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는 89%, PPA 같은 경우는 49%, ITA는 47%인데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LG 같은 경우는 36%예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ETF 세 가지가 모두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은하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방산주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안 끝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삐삐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생산을 해서 폭발시키는 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과 인간사는 항상 같이 동반돼서 왔다 보니까 전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의 분산 투자라는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방산주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식의 줄임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었는데 언론에서 줄임말을 훨씬 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스라엘 뉴스인데요. 아이언돔 미사일은 막아도 공포감까지는 없애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일까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짜 끝날 것 같은데도 계속 안 끝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조만간 끝낼 것 같이 지원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쟁을 좀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단숨에 러시아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지지를 받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끝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쟁이 잘 안 끝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거기에 거주하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계속 피해를 보는 거겠죠. 자, 일단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 K방산주 불붙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요게 관련돼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지만 올 들어서 AI 반도체 수익률을 추월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ETF는 여기 보면 플러스 K방산이라고 해서 최근 1년간 70%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안팎에서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자 연일 외국인 수급부터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최근 사자행렬을 나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방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면 전쟁 관련된 보급품이라든지 무기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벌 수는 있겠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이제 장기화되면서 무기 생산 기업이 계속 수익이 날 거라는 추측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의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ETF들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과 관련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된 플러스 K방산이라는 거 한 종목하고 미국에 상장된 ITA, PPA라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산 관련 ETF고요. 기초지수는 FN 가이드 K방위산업지수라는 기초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보수는 0.45%로 좀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수 추정 ETF보다는 좀 많이 비싼데요. 이런 테마성 아니면 섹터형 ETF들은 대부분 한 0.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장일은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상장을 해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순자산 총액은 2,776억이라서 그래도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월배당 상품은 아니고요.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TA하고 PPA를 알아볼 건데요. ITA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US 셀렉트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TR이라는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보수율은 0.4% 정도 되고요. 요거는 상장일이 2006년이네요. 그래서 역사가 좀 됐습니다. 순자산 총액 같은 경우는 6,238밀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배당 상품 역시 아니고요. PPA 같은 경우는 스페이드 디펜스 TR이라는 기초지수를 추정하고 있고요. 총보수 비율은 0.57%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ETF들은 대부분 이제 지수 추정 ETF보다 훨씬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상장일 같은 경우는 2005년이고요. 이것도 역사가 좀 됐습니다. 순자산 총액 같은 경우는 4,336밀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조 8천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ITA 같은 경우는 아이세어즈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PA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발행을 한 ETF 상품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K방산에다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이렇게 세계적인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다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ITA라든지 PPA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이렇게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지 상위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는요. 항공기 엔진하고 방위 시스템을 제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군용 차량하고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인 현대로템, 그다음에 미사일하고 레이더 등 방위 시스템을 제조하는 LIG 렉스원, 그다음에 군용기와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방위 산업과 관련된 주요 종목에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ITA 같은 경우는 티커를 보면은 방위 시스템하고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이렇게 투자가 돼 있고, 상업용 항공기와 군용기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인 보잉 보이시죠. 그다음에 방위산업 대표 기업인 록히드 마틴, 그다음에 항공우주하고 방위산업의 주요 기업으로 첨단 시스템을 제공하는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군용기하고 방위 시스템, 해양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네요. 자, 요 PPA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록히드 마틴이 가장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옆에서 봤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에도 투자가 돼 있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에 투자돼 있고, 여기도 보잉이 있고요. 여기도 제너럴 다이나믹스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위 산업의 주요 기업이면서 다양한 방위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제공하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업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ITA라든지 PPA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주요 방위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업들에 다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ETF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플러스 K방산하고 ITA, PPA 요거 세 개를 놨는데, 이제 여기 벤치마크라고 해서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 SPLG를 하나 세팅을 같이 해놔봤어요. 그래서 시장 지수보다 얼마나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대부분 웬만한 섹터 관련된 ETF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의외의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는 89%, PPA 같은 경우는 49%, ITA는 47%인데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LG 같은 경우는 36%예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ETF 세 가지가 모두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근 1년이니까 뭐 옛날부터 상장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 ITA, PPA, SPLG 같은 경우는 2005년, 2006년도 정도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요것들을 한번 이제 처음 상장할 때부터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봤고요.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요 세 가지 ETF에서 이 정도 수익률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니까 한번 미국 ETF 세 가지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PPA 같은 경우는 839%, ITA 같은 경우는 636%나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LG 같은 경우는 586%예요. 뭐 플러스 K방산 같은 경우 상장된 게 2003년도니까 114%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상회를 하는 결과값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몰리는 건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시장 지수에 추정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좀 일부 자금을 모아서 전쟁과 관련된 이 방위산업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형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뭐 앞에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가가 눌리게 되면 이 ETF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의 자금을 시장 지수 추정하는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특정 섹터를 추정하는 ETF 투자할 수는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한 80%에서 90% 자금은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기호에 맞는, 아니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분산 투자하는 ETF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방위산업과 관련된 ETF가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투자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방위산업 관련된 ETF를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셨나요? 오늘 보면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보다 방위산업 ETF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특정 섹터는 모든 시장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게 총론이긴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 수익률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게 불안감 없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금액을 어느 정도 나눠서, 그리고 또 꼭 현금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만 오래오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십니다. 요 점 유념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